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연주입니다.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우리 지역 이슈는 바로 전남 광주 통합입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행정통합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진 상황과 쟁점, 또 무엇보다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호수의 주철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 시점으로 해서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추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뭐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거의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 시도민들께서 정말 통합하기 잘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 단계라고 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인 거대도시인 광주와 또 180만 전남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있는 이런 두 시도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광주의 쏠림 현상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광주와 전남 시군들이 고르게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그런 것을 법에 담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 발전이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야겠는데요. 네. 이번 통합이 사실 통합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렇죠. 이번엔 네. 정말로 실현이 되고 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천재일우의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네. 이 통합의 본질적인 필요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지방 소멸이 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전남 광주의 그 소멸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전남 광주의 소멸 또 수도권으로 집중 불보도 명확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남 광주가 통합을 해서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 일국 체제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춘 다음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신산업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네. 또 모빌리티 같은 이런 신산업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전남 광주도 좀 잘 살게 되는 그래서 떠났던 인구들이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도시 또 그럼으로써 우리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핵심 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전략인데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들도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통합이 이제 대명분은 그렇지만은 네. 이게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시도민들께서 정말 통합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또 기왕에 누리던 기득권 같은 게 없어지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봤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야 되고 또 같이 발전을 하더라도 똑같이 고르게 균형되게 발전해야지 네. 한쪽만 발전하고 나머지 정체된다든지 퇴보하게 되면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시도민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려면은 시도민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이제 저희들이 경청하고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되고요. 네. 균형되게 또 통합으로 난 과실들이 골고루 분배되는 골고루 통합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통합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만 이 속도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때도 있고 또 잠시 멈춰서 좀 수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천재일우 기회다. 예. 왜냐하면 이제 통합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그냥 총론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강론에 가서 합의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된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하게 되면 확실하게 예. 매년 5조 원씩 20조 원 주고 또 서울시에 버금가는 이상과 권한을 주고 또 공공기관 예전할 때 또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 하면 새로운 신산업으로 무장해서
전남 광주의 이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속도를 내서 통합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해서 추진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또 권한도 많이 받고 또 자치권도 강화해야 되지만은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민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좀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없도록 고르게 균형되게 좀 과실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시도민들의 의견을 좀 세게 듣는 이런 과정은 정말로 신중하게 천천히 또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계속 현안을 지켜보면서 네. 이번만큼 정말 다른 것 같다. 천재일우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네. 확실히 재정 확보라든지 대통령의 좀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또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앞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제 공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보고 지킨다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통합특별법에 거의 한 380개 조문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예. 권한 이양, 또 재정 이양,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뭐 지켜질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질 거라고 믿고 예. 이건 확실히 실행력이 담보되는 것이고 또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전폭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는 통합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 과정을 살펴보셨을 때 정치권이나 행정권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던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론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총선 전에 통합을 맞춰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아야만이 이재명 정부 내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신속한 통합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남과 광주라는 거대 도시의 통합이기 때문에 광주로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정상적인 통합이었다면은 뭐 광주 저희가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할 때는 이제 광주에서 통합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 뭡니까 통합 필요성을 느껴서 통합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유 있는 통합이었다면 아마 많은 양보를 받으면서 전남이 통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급하게 가다 보니까 뭐 광주가 그런지 본인들이 아쉬워서 통합을 요구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뭐 이제 그냥 본인 주장만 하고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대 도시인 광주로 중심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 집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이 불가피한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명칭도 전남 광주 특별시로 했고 네. 또 주된 시장이 상주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전남으로 해야만이 광주로의 쏠림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광주의 시의원들이 광주시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듯 하다가 네. 엎어버리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오랜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명칭 얘기하셨고 예. 주청사 소재지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갈등들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좀 기준과 합리적인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된 사무소는 이제 이번에 선출되는 통합시장이 통합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지만은 네. 그 전에 우리 광주의 상무청사, 무안의 남학청사, 그리고 전남 동부청사 이 3개 청사에 업무를 균형되게 배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법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주된 사무소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행정 업무 전체를 합해서 3분의 1씩 3개 청사에 균형되게 배분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의무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남 광주 통합하게 되면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뭐 도시행정 위주로 했기 때문에 농촌과 어촌 또 산업단지, 해양운송, 섬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균형되게 발전하고 골고루 배려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전남 출신이 좀 통합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셨는데 그 세계청사 고르게 분배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권한 분배가 고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정신을 지켜야 되고요. 예. 그래서 통합시장도 뭐 그런 법을 가급적 지키려고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 뭐 광주시의원을 좀 늘려서 헌법 위헌 상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합시의회가 1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통합시의회가 올 때는 이 남학청사밖에 없어요. 남학현역 전남도의회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비롯해서 주된 뭐 행정과 기획 예산 기능이 저는 전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려면은 도민들께서 일체 단결하셔서 전남 출시사를 뽑으셔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셨던 그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 하나가 말씀하신 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주에게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흡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상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게 되면 도시로 쏠림 현상 막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게 되면 뭐 전남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부권 중심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남 광주가 하나의 그 행정 단위가 되게 되면 하여튼 광주에서 1시간, 전남 전체를 1시간 거리 내에서 다 갈 수 있게 네. 교통망을 또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행정이 좀 그런 것을 좀 억제시키고 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남에 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네. 또 그런 농촌과 어촌 사정을 잘 아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통합시장이 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광주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에 뭔가 집중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권 주민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서 통합을 예. 통해서 광주에 또 쏠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부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권 지금 네. 무한청사의 뭐 전체 의회와 행정 기능의 3분의 1은 확보가 됐고요. 네. 확보가 돼 있고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 대비 최소 인구수와 최대 인구수가 선거구가 3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 의원들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도의원들이 통합시 의원들이 1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의회 건물이 이 남학에 있는 전남 도의회 청사밖에 없어요. 광주시 시의회는 그게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통합시의회 청사는 무한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저는 무한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또 기왕에 전남의 농촌과 어촌, 바다와 수산, 또 뭐 산업단지라든지 해운 같은 걸 챙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현실적으로도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서부권과 동부권만 봐도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부권 주민들의 우려는 좀 어떻던가요? 이번에 통합의 목적이 크게는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모빌리티 네. 이런 것들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을 좀 진흥시켜서 전남 광주의 경제적 역할을 좀 키워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전통 재래 기간 산업 위주인 동부권의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조금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청사도 뭔데 이제 기왕에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했던 우리 동부권이 더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또 재래 기간 산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총론 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뒤에 가게 되면 재래 기간 산업인 조선업, 예. 영암에 그다음에 여수의 석유화 또 광양의 철강 부분도 별도 섹터를 두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적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은 이제 명목
전폭적인 뭐 출장소 수준에 불과했던 동부청사도 네. 전체 행정 기능의 3분의 1 정도가 오게 돼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 훨씬 더 좀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되게 되면 일단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치분권이 또 핵심 중 하나인데요. 예. 통합 이후에 저희 대구 경북도 있고 대전 충남도 있고 다른 통합시와 또 견주어서 협상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그만큼 또 자치권을 좀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행정 통합이 목적이 아니고 예.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 전남 광주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권한 이양을 받아서 자치권을 키우고 더 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신산업을 진흥을 시켜서 전남 광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정을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4년 남아 있는 4년 동안에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예. 더 나가서 재정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네. 아마 그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권한 이양이라든지 뭐 여러 예. 부분도 그 통합법 380개 조문 중에 곳곳에 다 권한 이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네. 뭐 이것을 다시 물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울러서 기왕에 이제 우리 시군구들이 받던 보통 교부세라든지 예. 재정 지원 이런 것도 더해서 25%를 더 주게 더 줄 수 있도록 지금 법에다가 저희가 규정을 뒀거든요. 이 규정은 저희가 당에다가 내서 당에서도 동의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네. 당론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리라고 보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기왕에 누리던 우리 뭐 농촌과 어촌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누리던 또는 그 구행정이 누리던 기득권 예. 지원받던 거라든지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고 또 손해보는 일이 없게 그것도 법에 명문화를 했어요. 그래서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갔으면 갔지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좀 더 부흥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합을 계기로 해서 네. 전폭적인 재정 지원 또 우리 경제 신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에 에너지 산업, 또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 또 모빌리티 이런 산업과 관련돼서 네. 권한을 대폭 지금 지방정부 이양해서 지방정부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책임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거든요. 또 더 나가서 중앙정부도 이런 지방정부 사업에 전남 광주 특별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이 새롭게 전남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이 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을 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더 나가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 많이 공약했던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기 많이 쓰는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남으로 올 수 있거든요. 예.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인데 근데 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정부에서 용역 결과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안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몸을 사리고 계시는 네. 거죠. 예. 시급하게 좀 추진을 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차이나게 발표를 하게 되면 수도권 기업들이 들썩이게 되면 수도권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발표하려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발표를 해서 의미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해야만이 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전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의 재래 기간 산업들 석유화학 철강도 지금 한참 지금 어려운데 예. 이런 것들 경쟁력을 좀 살릴 수 있게 전폭적인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들도 신경을 써야 예, 된다는 이제 미국도 말씀이시죠. 그 뭐 제조업이 지금 안 됐다가 제조업을 다시 살려고 보니까 뭐 한국에다 압박을 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왕에 있던 산업의 쌀인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은 절대 저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전폭 지원해서 살려야 되고요. 아까 신산업도 아까 네. 새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 안 가고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이 지역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하여튼간에 새로운 예. 좀 전남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청년이 또 유입되고 그렇습니다. 예, 살아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앞서도 짚어주시기도 했었지만 도시와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의 이런 격차들도 조금 해소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남도가 있을 때는 전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 농업인들이 있었고 예. 또 수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전남에서 생산했거든요. 수산물은. 또 바다와 섬들이 광활한 바다와도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특별법에도 명시했습니다마는 농어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예. 정부 뭡니까 전남 광주 특별시가 실시하는데 국가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또 그런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농어민들이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 육상 풍력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할 때에는 일정 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농촌 노촌에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장치를 이 특별법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 규정대로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농촌도 어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뭐 대전 충남 통합 논의도 있었고 예. 대구 경북 뭐 여기 다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다른 지역 통합 사례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전남 광주 통합이 좀 주의를 해야 할 점 아니면 좀 깊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충남 대전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고 예. 불경도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고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충남 대전이나 불경들은 이미 기왕에 뭐 충남 대전은 거의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불경도 워낙 이제 뭐 항구라든지 창원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공업단지 같은 게 발달돼 있어서 전남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분들은 통합이 선택일 수 있어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전남은 이게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로서 이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네.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통합해서 고르게 좀 발전하는 이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제가 뭐 창원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창원 마산 진해가 예. 마창진이 창마진이 통합한 일이 있었어요. 통합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행정 통합만 하고 무슨 뭐 새로운 권한이 주어진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뭐 십몇 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네. 이제 마산 같은 데서 다시 분리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후유증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행정 통합을 넘어서 이 통합을 계기로 해서 지역이 하나가 되고 네.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이 새롭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통합하기 잘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통합이 돼야 된다. 네. 그러려면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되 예. 또 합의가 크게도 대동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예.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창진 실패 요인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예.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다르게 통합 그렇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예, 예, 있도록 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성공적이다. 이 사례는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했을 때 광주 시민이든 전남 도민이든 네. 또 전남의 뭐 시민 물론이고 군민들도 또 농촌 어촌에 사시는 분들도 야 통합하길 정말 잘했네. 통합을 했더니 내 삶이 좀 좋아졌다. 어? 소득도 늘어나고 예.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복지 기능도 좀 많이 늘어서 더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정표인데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절대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쪽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발전이 없네, 퇴보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르게 균형되게 통합의 성과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전남 광주가 사실상 새로운 옛날 전남도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그 통합특별시를 봤을 때 각자 주력하고 있는 산업들, 프로젝트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남을 봤을 때는 전남 광주가 통합됐을 때 그 10년 후의 미래상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동북권의 재래 기간 산업인 동북권의 석유화학, 철강 또 조선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서부권의 새로운 신산업, 전남 서부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산업, 또 AI 산업, 또 강주의 모빌리티 이런 산업, 또 강주의 또 문화 산업, 문화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돼서 이걸 대한민국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우뚝 섬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전남 광주를 찾아오는. 그래서 현재는 뭐 320만이 안 되는 인구입니다만은 10년 뒤에는 400만 이상이 인구가 모이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희망찬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광주는 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우리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전남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시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통합이 그 열매가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균형되게 퍼져가는 그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이야기 주철현 의원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통합, 속도보다 중요한 건 지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